안녕하십니까. 육아하면 주식하는 손파파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추세에 올라타야 된다. 오늘도 역시나 올라버렸습니다. 솔직히 오늘 4%까지 이렇게 급등할 줄은 진짜 몰랐는데 7,800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거 보십시오. 범인을 먼저 얘기합니다. 현대차증권입니다. 12,000피 12,000피 간다고. 아직도 싸다. 7,800이 싸다. 불장해. 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현대차증권은 연말 코스피 전망치를 9,750으로, 올해 연말까지 9,750이고, 상향 조정하면서도 만약에 뭔가 이제 희망적으로 좀 낙관적인 상황이 펼쳐지면 12,000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승 연구원님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 타깃을 9,750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금 이동, 반도체 업종의 장기 이익에 대한 확신 있으면 12,000까지 단기 급등할 수 있다. 12,000은 찍고 내려오는 거, 가는 거는 9,750까지는 꼭 갈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리고 뭐 PER 얘기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널 보고서라는 거는 실적과 주가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떠한 뭐 밸류를 줄 것인가 이런 걸 잘 생각해서 뭐 피업으로 비교도 하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계산 식은이 있어요. 논리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자체가 비논리적이고 사람의 심리가 엄청나게 개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 12,000P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 성급한 면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9,750?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지금 모멘텀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보고서에 나오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버는 영업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진짜 싼 거 그 자체는 맞긴 맞아요. 다만 내려갈 거라고 전망하는 측에서는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사이클에 있는 거야.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라면 그 평균값을 잡고 계산을 해야지. 그래서 PBR 같은 거 보는 거잖아.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만드는 거를 고정비를 보는 거지. 누가 그 영업이익률 70% 잠깐 나온 거 가지고 누가 그거 가지고 뭐 PER 계산하고 그러냐. 그 이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쪽이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보고서도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시장의 낙관론이 굉장히 있는 거고 시장이 지금 올랐잖아요. 추세 상승했다는 것은 어쨌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겠죠. 그것은 팩트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한익 팔 때 됐나 목표가 300만 원도 나왔는데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130만 원 간다. 지금 180 왔는데 130이면 뭐 왜 보유해요? 매도라고 하고 싶은데 뭐 눈치 보는 것 같죠? 아무튼 뭐 키움증권은 190이고 SK증권에서 300만 원 그러면 얼마가 가야 되는 거예요? SK증권이 삼성전자가 같이 갈 텐데 이러면은 진짜 코스피 만 가는 거죠. 어쨌든 나눠져 있는 거죠. 그 전망치가 아주 높게 보는 곳, 아주 낮게 보는 곳.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사이클로 보는 것이냐? 이거 사이클 아니야. 디램 병목 현상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거야. 27년, 28년, 29년까지 갈 거야. 라고 보는 쪽은 이제 300만 원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 정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회사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급등장 경고음, 하루에 예탁급 절반이 단타거래다.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은 뉴스죠. 그러니까 단타거래라는 것은 뭐겠어요? 빨리 치고 빨리 빠지고 싶다는 건데 빨리 왜 빠지고 싶겠어요? 지금은 추세 상승하니까 분위기가 좋지만 언제든지 추세에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루 예탁금의 절반이 단타 거래겠죠. 그래서 이전에 25년도에 1월에는 뭐 31%, 27%라고 합니다. 6년도 5월에 와서는 49.7%까지 올랐으니까 분명히 단기 거래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은 맞다. 하지만 또 그 단기 거래 자금이 롱으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주가가 올랐겠죠. 근데 단기 거래가 많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주가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래 갖고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삼성전자 5만 원일 때, 7만 원일 때도 사고, 9만 원일 때도 사고, 13만 원일 때도 사고, 분할매수 했을걸요? 이제 와가지고 28만 원 왔는데, 물론 28만 원에 살 수 있겠지만, 몰빵해서 사진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가 올라갈수록, 주가가 오를수록 단타 거래가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과거에 비해 단타 거래 자금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이런 악재도 있구나라고 고려하면서 마음 한켠에 두고
실제 거래할 때는 또 추세 추종하면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지수와 이렇게 요동칠 때마다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은 상승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5,000일 때부터 상승을 계속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한번 가보면요, 그 3억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채널 중에 그런 채널이 있었어요. 주식으로 3억을 벌어도 인생이 안 바뀌는데 주식으로 1억만 잃어도 인생 바로 날아간다, 이런 영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자극적이고 조회수도 되게 많고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저의 의견을 얘기해보고자 이런 주제를 갖고 왔고요.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수익으로 3억을 내면 저는 인생이 진짜 통째로 바뀐다고 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거와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천천히 설명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이 거의 10억 돌파하고 지금 뭐 15억 되냐 마냐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이제 작은 금액이죠. 평범한 직장인이 한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제 3억이 됐다. 저는 요거를 가정하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 근육이 길러진다. 주식으로 3억을 벌려면 일단 1억을 모아야 돼. 그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급이 들어와. 그러면은 그 월급 들어온 것 중에 내가 쓸 거 쓰고 안 쓸 거 최대한 안 쓰고 해서 잘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어떤 뭐 적금이나 뭐 청년 도약계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아무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1억을 모았을 거고, 그 1억을 투자해서 3억이 됐다. 그러면 2억이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열심히 돈을 버는 거, 그리고 모으는 거, 그리고 쓰는 거, 아껴 써야 되겠죠. 쓰는 거, 그리고 투자해서 또 수익이 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인 시각을 좀 넘어가야 된다. 핵심 개념은 투자 근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질이죠. 수만 번의 선택과 인내를 통해 단련된 고급 판단력.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내가 1억을 5년 동안에 모았는데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섹터 혹은 주식, 그리고 뭐 지수 투자, 그리고 뭐 워렌 버핏 이야기도 책도 읽고 7대3으로 분할해가지고 7은 뭐 지수 투자 해야 되고, 다양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 의사결정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되는 복리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는 포트폴리오를 짜놓으면 그 포트폴리오가 알아서 돌아가. 제가 이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저는 여행 5박 6일 갈 때 제 포트폴리오 잘 짜놨기 때문에 정말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주식을 안 봤는데 가장 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안 보면서, 근데 궁금해서 딱 한 번 보기 봤어.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진짜 궁금해서 본 거고, 그게 불안해서 보진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산이 스스로 일하는 복리 엔진을 장착했다. 저의 계좌는 저는 그렇다고 평가합니다. 계좌 공개도 하고 이래. 한번 여기 영상 띄워드려 볼 테니까 나 와서 구경 좀 하시고. 강력한 멘탈,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정서적 담대함. 그러니까 변동성을 즐기라는 말씀도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하락이 아니에요. 수급적으로 하락하는 건가, 아니면 기업이 진짜 훼손돼서 뭔가 엄청 이게 안 좋은 게 생겨서 진짜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건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제가 이게 지나가다가 CJ CGV 망한 거를 봤는데, CJ CGV 한번 쳐보세요. 주가 거의 2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영화 산업이라는 게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코로나 시대 맞으면서 사람들이 영화관이 되게 비싸다고 인식하게 되고 넷플릭스 구독료를 내고 다양한 콘텐츠 접하는 거를 더 선호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영화관 데이트가 줄고 그거 대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면서 구조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 기업도 분명 나온단 말이죠. 그런 기업의 주가가 빠져서 내가 공포에 질린 건지 이런 판단을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확 빠졌어.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야. 근데 나스닥에 M7 봤어. 근데 애플, 엔비디아 너무 잘해. 현금흐름 너무 좋고 영업이익률 더 올라가고. 그러면 그런 주식은 더 사야 되고, 실제로 못 사는 경험도 해보고, 아니면 밑에서 잘 사가지고 또 크게 먹는 경험도 해보고, 이러면서 공포에 대한 그 변동성에 대한 담대함이 생긴다. 변동성을 즐기게 된다. 그게 진짜 투자자다. 그리고 그게 투자자가 가져야 될 강력한 멘탈이다. 그런 거를 제 생각에는 1억에서 3억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얻게 된다. 진짜 뭐 어디서 소문 듣고 막 대충 막 코스닥에 이상한 잡주 같은 거 사가지고 갑자기 단기간에 3배 되면 그거 진짜 노름꾼이고 도박꾼이고, 그렇게 얻은 3억은 금방 나락으로 가겠죠. 예, 그거랑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을 버는 과정에서 세상에 있는 인사이트 당연히 생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육아를 하면서 계속 주식이랑 기업에 관심을 가지니까 새로운 투자처를 또 검색해보고, 이러면서 또 주식 근육이 키워지잖아요. 자본주의 생리를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난이도를 나눠봤어요. 0원에서 1억 가는 게 난이도가 제일 높다. 1억에서 3억 가는 게 오히려 3억에서 10억 가는 게 더 쉽다. 왜냐면 1억에서 3억 벌어본 사람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느낌이 오기 때문에 3억에서 10억은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잘 짜놨으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를 평생 할 건데, 제가 지금 30대인데 90살까지 한다 그러면 60년 할 건데, 연 10%만 먹어도 60년이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 나옵니다. 60년 하면 100배 넘게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한테 필요한 건 시간인 거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연 10%만 먹으면 된다. 그 말씀 드리고, 그래서 오히려 자산이 커졌을 때 3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게 훨씬 쉽다. 그래서 벌어보면 강력한 효능감이 생긴다. 나는 할 수 있어. 벌어봤어. 먹어봤어. 그리고 1억이 잃으면 인생이 날아간다, 이 얘기를 어느 분이 해주셨는데, 저는 날아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1억을 잘 모은 사람은 1억을 잃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아껴가지고 1억 번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말 한마디에 어떤 개별 종목 이렇게 넣고 무리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만약에 1억을 잃더라도 근데 저는 인생이 날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수업료다.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열심히 1억을 모아본 사람이 영원히 뗐다가 다시 1억을 모으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전문직도 비용 없이 탄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직업을 얻으려고 해도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자격증 따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보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최저시급으로만 환산해도 굉장한 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억이 아깝지 않은 비용일 수도 있다. 주식에 도가 트게 된다면. 주식에 완전 도 같은 사람이 되는데 1억, 그렇게 비싼 수업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구 능력, 투자 근육이 생긴 사람은 0에서 시작할 때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내가 벌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 내가 했었어. 했던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파멸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넘어지지 않는 법을 우리는 배우는 게 아니고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게 진짜 배움이잖아요. 성장이고. 그래서 진짜 무서운 나락은 1억을 잃는 게 아니라 1억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진짜 위험이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 도전도 안 해보고 그렇게 되는 게 진짜 위험이다. 노후에 그리고 무항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아마 42%인가? 제가 언젠가 봤는데 뭐 한 5년 전 자료 같긴 한데 지금 더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IRP, 연금저축 이런 거 많이 하고, 은퇴자금 같은 게 ETF 같은 걸로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고, 이런 수급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수급이 실제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제 아들 딸한테 완전 주식 교육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릎이 깨끗한 사람은 원하는 곳에 달려갈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달려가다 보면 한두 번씩 넘어지고 상처도 나고 쓰러져서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리스크 져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저는 가장 큰 게 이거 같아요. 근데 심리입니다. 심리. 변동성을 견디는 거. 하락했을 때 이게 수급적인 거야, 이거 좋은 기업이야, 내가 공부했어, 이 섹터는 앞으로 성장할 거야. 대표적으로 뭐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원전도 있고 막 많잖아요. 제대로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 산업이 지금 왜 필요하고, 이 산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고, 자료와 정보가 인터넷에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얻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심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변동성 견딜 수 있고 오히려 즐길 수 있다. 왜? 쌀 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런 간단한 투자 근육이라는 말씀 드린 거고, 투자 근육을 기르셔라. 1억 잃든 3억 벌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낼 수 있다. 뭐 제가 10억까지 가보지 않아서 사실은 3억에서 10억 가는 게 더 거만한 것 같긴 하지만, 진짜 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이게 수익이 나는구나. 주식의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주식의 이면에는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 공부를 하다 보면 우량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량한 자산들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잘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누구나, 저 포함해서, 여러분 포함해서 누구나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3억을 벌어본 당신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투자 근육이 완전 생긴 상태다. 저는 응원한다 말씀드리고,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